오케이.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민해 볼까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것을 사실 알아야 되겠다. 삼각형의 내부 외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형태부터 먼저 생각하고 한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내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각형이라 그러면 보통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을 텐데 제가 아주 문제를 심플하게 제일 쉽게 하기 위해서 사각형 중에서도 정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사각형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한 점이 0,0이고 그 다음 한 점 x축상에 있는 1,0, 그 다음 1,1, 그 다음에 0,1에서 O, A, B, C 네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점 P라고 한다면 P점이 바깥에 있든 내부에 있든 간 일단 어떤 2차원 공간 속 2차 평면상에서 좌표 공간을 따르자면 그 점이 어떤 점이 있다 그러면 A, B라고 쓸 수 있겠죠. 직교 좌표계에서 그럼 직교 좌표의 그 점의 위치를 A, B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X값이 A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Y값이 B라는 것이며 A라고 하는 것은 상수배 A 앞으로 나오고 A 곱하기 1,0 그 다음에 Y값에 대해서 B 곱하기 0,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따라서 OA, 원점에서 A까지 가는 이 벡터에 비해서 몇 배? A배 있는 거고 그다음 OY 값에 대해서는 O에서 C로 C가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C입니다. C로 가는 벡터에 대해서 몇 배? B배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사각형 내부에 있다 그러면 A 값이 1보다 크다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Y 값 또한 1보다 크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보통 P가 정사각형 OABC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OS 가는 P 요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을 때 여기 있는 상수값 A, 상수값 B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되겠다? 0과 1 사이에 놓여 있을 때고 그 다음에 B 또한 0과 1 사이에 놓여 있을 때만 정사각형 내부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확대를 하자면 직사각형 형태를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그 스타트하는 점이 직교 좌표계의 원점 O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임의의 점 A, B, C, D 4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 있다고 놓여 있을 때 이 직사각형 내부에 P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라는 점에서 A라는 꼭지점으로 또 향하는 벡터 PA라고 하는 AP라는 벡터는 요 벡터랑 요 벡터의 조합으로 쓸 수 있겠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벡터가 뭐다? AB 벡터의 A배, 그 다음에 AD 벡터의 B배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벡터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AP 벡터는 P-A를 쓸 수 있고, AB 벡터는 B-A를 쓸 수 있고, AD 벡터는 D-A를 쓸 수 있으며, 찾고자 하는 것이 P점의 좌표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좌변에 뭐만 남기고 P만 남겨놓고 A를 넘기게 되면 A가 이렇게 올 거고 풀고 자 A가 있는 부분 정리해 보니까 1 A B로 A 벡터를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에 대해서 A, D 벡터에 대해서 A라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어떤 조건이라고 했죠? 내부에 있다는 말은 스몰 a가 0에서 1 사이라고 그랬고 스몰 b가 0에서 1 사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 P를 나타내는 수식에서 여기는 수식에서 P를 나타내는 수식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죠. 아까 점이 A, B, C, T 4개였잖아요. 그런데 C는 여기서 보게 되면 사용되었습니까? 여기서 A가 사용되었고 B가 사용되었고 T가 사용되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T가 있는데 C는 사용되지 않았다. C는 왜 사용되지 않았을까? 불필요하다. 왜 불필요하냐면 왜 불필요할까? 일반적인 사각형을 쿼드 앵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정사각형, 그다음에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은 어떤 거냐면 한 평면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정사각형, 직사각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각형이란 말은 A, B, C, D 중에 이 4개의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이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T점에 의해서 하나의 요 3개의 점이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은 평면을 만들 수 있다. 즉, 이렇게 아까 A축에 대해서 평행한 거, AD에 평행한 놈, 그 다음 AB에 대해서 평행한 놈,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원했던 식이었잖아요. C가 바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A랑 B랑 D에서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접혀지고 이놈이 위 다른 평면, 즉 평면에 떠 있는 형태의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C라는 점은 의미가 없는 점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각형에 표현할 수 없는 수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뭘 사용하느냐면 그 사각형은 하나의 평면을 일반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C라는 점은 불필요한 점이 될 수가 있어서 사각형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묻는 질문보다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삼각형으로 많이 다루겠다. 그래서 이차원 평면에서는 기본 도형이 삼각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또한 이제 하나의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3개의 점이 필요한 것처럼 기본적인 도형은 뭐냐면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도형을 다루겠다. 그래서 이제 슈팅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어떤 면을 만든다, 면을 이야기하고 갈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도형을 사용하냐면은 삼각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삼각형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은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다시 직교 좌표가 들어가게 되면 O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X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삼각형. 자,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한다면 삼각형을 또 윗변은 어떤 수식이 되냐면 X 플러스 Y 이렇게 1이 되겠죠. 다시 하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Y절편이 1이 점이 될 것이며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아래쪽에 놓여 있어야 되고 이렇게 형태될 거고 그다음 다시 또 뭐가 되냐면 x보다는 오른쪽에 x보다 있어야 될 거,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sorry 맞지? 그다음 y가 0보다 크다고 하는 쪽에는 뭐가 될까? 이렇게 되나? 요거의 위쪽에 있어야 될 거니까 요 세 개 동시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가 되냐면 요 삼각형이 되겠다는 것이죠. X 범위는 0부터 바뀌어야 되고 Y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직선 아래쪽에 놓여 있어야 삼각형 내부가 될 거니까. 자, 그렇다는 말은 X는 0부터 바뀌는 크며 Y가 0부터 바뀌는 크 뿐만 아니라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뭐가 될까? 1을 넘기게 되면은 X랑 Y를 넘기게 되면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0부터 바뀌는 크다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임의점으로 이제 AP라는 형태로 한번 해볼까? 요 놈은 A라 그러고, 요 놈은 B라 그러고, 요 놈은 C라 그랬을 때 AP라고 하는 이 벡터는 P라고 하는 이 삼각형 내보기 위해서는 자,
AB 벡터의 알파벳, 그 다음에 AC 벡터의 베타베라고 표현했을 때 쭉 정리를 해볼게요. AP는 이렇게 표현할까? AP는 P-A, AB는 B-A, AC는 C-A가 될 것이며 좌변에 P만 남기면 1 알파 베타 알파 B 베타 C가 되겠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뭐랬죠? 1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거나 크다 그랬으니까 자, 알파가 0보다 크거나 크다 그랬고 베타 0보다 크거나 크다 그랬고 여기에 있는 세 번째는 1 알파 베타 0보다 크거나 크다 그랬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보니까 뭐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 뭐 1만 남기고 알파랑 베타 남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알파가 0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알파 자리에 요 놈을 알파만 남기면 뭐가 될까?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베타만 남겨버리면 이것이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놈이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고 1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것이며 베타를 넘기게 되면 뭐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베타가 1보다 작다가 나오고 베타가 0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에 알파가 1보다 크거나 작다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점 P가 삼각형 내부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놈이 P란 점을 A, B, C 세 점에 의해서 표현되고 앞에 있는 이놈이 이렇게 표현되고 알파 표현되고 베타 표현됐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즉 알파가 0보다 1보다 같거나 크고 작고 베타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같거나 적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같거나 적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수식이 만족한다면 P란 점은 뭐가 되겠다? A, B, C 세 점에 의해서 P가 내부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식으로 요 놈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삼각형에 A, B, C 꼭지임이 있으면 P라는 점을 세 꼭지임의 선행조합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때의 조건 알파가 각각이 0보다 같거나 크고 베타가 0보다 같거나 크고 gam마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해놓고 조건을 내면 세 개의 합은 다 뭐가 되도록 1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었냐면은 이 P라는 점을 세 점 A, B, C에서 베리센트릭 코디네이트 좌표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즉, 그 P라는 점은 A에 대해서 A라는 점에 대해서 알파벳만큼의 영향을 갖고 있고 B라는 점에 대해서 베타벳만큼의 영향을 갖고 있고 C라는 점은 gamma벳만큼의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A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A의 영향을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알파가 0인 거예요. 알파가 0인 것은 저 멀리 A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될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겠다? 알파가 1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A랑 요 점과 요 직선상의 가운데 있는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뭐가 되냐면 알파가 0.5에 해당한 영향이 있는 점들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삼각형이 있다. A, B, C가 있다. 삼각형 내부에 있다 그러면 P라는 점을 A, B, C의 선행조합으로 표현할 텐데 어떤 알파벳, 베타벳, gamma벳으로 표현하겠다. 알파, 베타, gamma를 P점의 점 A, B, C에서 만들어지는 페리센트릭 좌표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응용 분야로서 삼각형 내부에 이렇게 원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원이 있습니다.
원상인 이미 좀 P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냐면 P라는 점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값으로 알파벳, 베타, 알파, 베타, 갬마 값이 뭐 0.2, 0.3, 0.5라고 하는 아니 알파가 0.2라 그러고 베타가 0.3이라 그러면 갬마가 얼마가 되게 되죠? 세개 합이 1이 된다 그랬으니까 0.5가 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P라는 점을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느냐면 0.2, 0.3, 0.5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C라는 점을, 꼭지점을 쭉쭉 늘렸어요. 늘리게 되면 삼각형이 어떻게 된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삼각형이 이렇게 쭉 늘어나겠지. 자,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원으로 아주 동그랗게 만들어진 원이 이렇게 쭉 찌그러진 형태의 원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점들을 어떻게 다 찾아낼 것인가? 위치를. 궁금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는 뭐만 알고 있으면 알파 값만 알고 있으면 알파 값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알파를 바꿔주고 지금 뭐가 바뀐 거지? A, B, C, C점만 C의 위치만 C에서 C 프라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알고 있는 0.2, 0.3, 0.5 그대로 쓰고 C 프라임 좌표값만 바꿔주게 되면은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일일이 다 구할 필요 없이 이 수식만 바꿔주게 되면 새로운 점 P 프라임 좌표를 보완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변형을 가해도 그 점들의 자취를 여기 있는 점들의 자취를 일일이 다 새로 구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그때 각각의 점의 알파, 베타, 갬마, 알파, 베타, 갬마, 알파, 베타, 갬마 값을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 다음에 그 값을 알파 값, 베타 값, 갬마 값을 그대로 써주고 뭐만 바꿔주면 된다? 컨트롤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바깥에 있는 점들의 좌표만 새로운 점들의 좌표만 집어넣게 되게 되면 그대로 원상 복귀가 가능하다. 원상 복귀라는 표현보다는 새로 바뀌어진 내부의 점들을 구분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고무판 같은 늘렸을 때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베르센트릭 코드의 좌표, 알파, 베타, 갬마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건가?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A라는 점이 뭐 1,0이라고 그러고 B라는 점이 5,0이라고 그러고 C라는 점이 얼마? 1,4라고 쳤을 때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2,2 이렇게 줄인다 그러면 P의 알파값, 베타값, 갬마 값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2,2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알파 값을 구하고 베타 값을 구하고 갬마 값을 구해서 그 값을 P의 알파, 베타, 갬마 값으로 가지고 있어서 요 다른 점이 움직이시더라도 변형이 가해지더라도 그 점이 어디에 새로운 점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좌표계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갬마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문제인데 아까 알파, 베타, 갬마의 성질이 뭐라 그랬냐면 0보다 같거나 크고 갬마가 0보다 같거나 크고 어떤 조건이다? 알파, 베타, 갬마가 1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면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 보겠다. 일단 먼저 여러분 한번 볼래요?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삼각형 ABC 내부에 있는 P점의 좌표 아까 이야기했던 2,2 좌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A점, B점, C점 다 좌표가 주어졌다고 치고 자 그럼 P에서 첫 번째 단계로서 어떻게 할 거냐면 P에서 각 꼭지점까지 선분을 끊는다. 빨갛게 표현되어 있죠? 이 P라는 점에서 A까지 선분 긋고 B라는 점에서 B까지 선분 긋고 B라는 점에서 C라는 점까지 선분을 그었자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한 개의 삼각형 큰 ABC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나온다? 한 놈의 작은 삼각형, 한 놈의 작은 삼각형, 한 놈의 작은 삼각형. 삼각형이 몇 개 있다? 세 개. PBC. PBC 하나 있고, 그다음에 ABC. ABC 하나 있고, 그다음에 ABP가 하나 있죠. PBC라는 표현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삼각형 BC P가 낫겠네. 자, 그러면 원래 큰 삼각형이 있고 작은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때 알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거예요. 이게 어떤 뭐냐면은 이제 알파는 큰 삼각형분에 A가 있으면 A에 대응되는 것이 알파였잖아요. 자, P가 있고 P에서 A로 대응되고 C로 대응 선분이 있는데 이 A 점의 건너편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큰 삼각형 면적분의 작은 삼각형의 비율을 뭐라고 부르겠다? 알파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에 베타는 뭐냐면은 B가 여기 있으면은 건너편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면적 APC. 갯마는 뭐가 되느냐면 삼각형 ABC가 있으면 C의 건너편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면적 비율을 이렇게 두겠다. 자, 알파, 베타, 갯마를 이렇게 정의했으면 자, 각각 0보다 큽니까? 각각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면적이 있으니까 요거만큼의 면적이 있고 요거만큼 면적이 있고 요거만큼 면적이 있으니까 이놈도 0보다 크고 이놈도 0보다 크고 이놈도 0보다 크겠지. 물론 0보다 같거나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P라는 점이 여기에 놓게 되면 이 삼각형 면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 개의 알파값, 베타값, 갯마값을 더해보니까 뭐가 된다? 전체 삼각형 면적분의 작은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하나니까 다 합하게 되면 원래 큰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숫자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갯마 합은 1이 되겠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되게 되면 각각의 삼각형을 구해서 알파 값이 0보다 같거나 크고 베타 값이 0보다 같거나 크고 갯마 값이 0보다 같거나 크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일 때 뭐가 되느냐면 삼각형이 내부에 있다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럼 원래 질문이 뭐냐면 어떤 점이 삼각형이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내부에 있다, 이런 조건이 아니면 외부에 있다 라고 판단하겠다. 근데 삼각형 외부에 있어도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까? 확실하게 이런 조건이 외부에 있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나? 확인해 봐야지. 그치? 그럼 삼각형 외부의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P라는 점이 밖에 있고 아까 P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A로 있는 선분 그 다음 P에서 B로 있는 선분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꿀까? P에서 C로 있는 선분은 다 생각을 그랬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P 삼각형 ABP가 뭐라고 그랬죠? 이 값이 베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삼각형 PBC는 뭐에? 알파에 해당되는 놈이다. 일단 요 삼각형 면적과 요 삼각형 면적을 해보니까 원래 삼각형 면적보다는 크네. 따라서 알파랑 베타랑 더해도 1보다 크겠네. 따라서 베르센트릭 코디네이트 조건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신기하죠? 그래서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을 우리가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판단할 때 베르센트릭 코디네이트 좌표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삼각형 내부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저 삼각형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일단 삼각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식의 컴퓨터 그래픽스라든지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 사용할 때 삼각형이 어떤 도형이 주어지면 점들의 그 도형을 만드는 점 A, B, C를 어떤 순서로 보통 놓기로 약속하냐면 반식의 방향 순서로 집어넣는다.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 삼각형이 있으면 면이 두 개 있잖아요. 위쪽 면도 있고 아래쪽 면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쪽 면이 우리가 보는 면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한 면을 앞면이라고 그러고 다른 면을 뒷면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종이를 보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무엇을 앞면이라고 이야기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정점의 순서대로 A, B, C 돼서 이렇게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세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거든요. 그 법선 벡터가 나가는 방향을 앞면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평면상에서 세 점 이야기할 때 오른쪽으로 감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쪽으로 이제 법선 벡터가 나와야 될 거니까 반식의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다면 반식의 방향이니까 A가 있고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가는 형태로 순수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삼각형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 P가 이제 없어지고 보이겠네요. P가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선의 입장에서 보기에 A에서 B로 갈 때 어느 쪽에 놓여 있어요? 오른쪽에 놓여 있나요? 오른쪽에 놓여 있나요? 왼쪽에 놓여 있나요? 왼쪽에 놓여 있죠. 왼쪽. B에서 C로 가는 방향으로 P가 어디에 있다? 왼쪽에 놓여 있죠. 왼쪽. 그럼 점 P는 사선 CA 입장에서는 어떻게 놓여 있다? 왼쪽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삼각형 내부 여부를 결정할 때 순서대로 A에서 B로 갈 때 왼쪽, B에서 C로 갈 때 왼쪽, 그 다음 C에서 A로 갈 때 왼쪽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삼각형 내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질문.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떻게 구분하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모르잖아.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왼쪽 오른쪽인지 알기 위해서 자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고 자 뭐라 부를까? A에서 B로 가는데 P가 만약에 왼쪽에 있다면 AP 이렇게 벡터를 생각하시겠죠? 이 벡터. 그 다음에 만약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선분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을 거고 오른쪽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벡터 AP 벡터가 한 놈은 left 있고 한 놈은 이렇게 있고 한 놈은 right 있겠죠. 당연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AB에서 AB 원래 주어진 달려가고 있는 선분 사슬 나쁜 벡터 AB 벡터라 AP 벡터 방금 P점에 의해서 A에서 P로 가는 이 벡터 AP를 했을 때 이놈을 외적을 계산해서 Z 성분 값이 양수이면 왼쪽 0이면 외적의 성분이 0이면 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 외적의 Z 성분의 값이 음수이면 오른쪽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됐나요? 잘 고민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점 P가 삼각형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좀 left,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외적을 이용해서 했다면 사각형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 사각형 A, B, C, D가 있고 P라는 점이 있다. 자, A에서 B로 갈 때 left,
B에서 C로 갈 때 left, C에서 D로 갈 때 left, D에서 A로 갈 때 이놈도 left 왼쪽에 있겠죠? 무엇이 P라는 점이 내부에 있다면. 이런 경우는 잘 되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A, B, C, D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자 A에서 P로 갈 때 left 있죠? B에서 C로 갈 때도 left가 있었죠? C에서 D로 갈 때 left일까 right일까? right가 되어버리겠네. right가 되어버리니까 뭐가 되겠다? 그 조건을 만족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 사각형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왼쪽 오른쪽 문제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어진 사각형이 컨케이브라고 해서 오목 사각형일 때는 불가하다. 볼록 사각형일 때면 오케이 가능하다. 볼록인지 오목인지는 확실히 사각형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삼각형은 점 세개로는 항상 볼록 사각형이니까 삼각형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좌표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지난 시험 치기 전에 이야기했던 P라는 점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두 성분상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다라는 조건에 더하게 되면 직선 그 조건에다가 추가로 해서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 0보다 크게 되면 성분이 된다라는 사실 이야기했었고요. 만약에 P가 세점 ABC에 의해서 만들어진 베르센트 코디네이트 좌표를 표현했다 그러면 합이 1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평면 이 조건에다가 각각이 0보다 각하나 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삼각형 내부가 되겠다 라는 사실을 염두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과제 형태로 한번 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3차 공간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즉 뭐냐면 삼각형 A의 좌표가 x1, y1, z1이 있고,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x2, y2, z2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C의 좌표가 x3, y3, z3가 주어졌다고 치고요. 요점 주어졌다고 치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의 점 P라는 점에서 P라는 점 또한 x4, y4, z4가 주어지고 P라는 점에서 그다음 어떤 점 Q라는 점을 향해서 총을 쏘았어. Q라는 점도 뭐가 되겠다? X5, Y5, Z5. 즉, 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총을 쏘았는데 이 운동은 총알은 직선 운동을 한다. 중력에서 툭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고 반드시 날아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직선 운동을 하는 총알이 삼각형을 맞췄는지 맞추지 않았는지를 판별하는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P라는 점에서 Q를 이렇게 쏘게 되면은 이거는 안 만나죠. 이런 경우를 만나는데 만나는 점에 좌표를 뽑아내라. 만난다면 좌표를 뽑아내고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어떤 방법을 할지 알고리즘을 풀어서 수업 활동 일지에다가 수업 활동 일지가 어딘지 알고 있죠? 도 시스템을 가게 되면 과제 말고 수업 활동 일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탑재해 주길 바랍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가 재작년 같은 경우다. 재작년에는 어떤 친구가 이것을 프로그램을 했던데 좌표값을 딱 넣으면 직선이 싹 보이고 삼각형도 보이고
충돌한다면 그 지점을 번쩍번쩍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때 그 경우는 아주 멋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렇게 코딩을 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UNS 제게 요 내용도 수업 확인 일지에 올리고 또 따로 메일로 보내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가산점 부여하도록 할게요. 슈팅 게임 만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 이해되나요? 일단 인풋으로 5개 점이 잡혀 나온다. 앞에 3개의 점은 삼각형을 나타내는 3점이 잡혀고, 그 다음 네 번째 점은 그 총알을 쏠 때 쏘는 위치, S라고 하는 위치가 되겠지, P라는 점이. 그 다음에 Q라는 점이 뭐냐면 대응되는 응시점, 내가 바라보는 지점이죠. 타겟팅하는 지점. 팡 쏘았는데 그 총알이 날아가서 삼각형을 맞추는지 맞추지 않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를 구현하는 걸로 할까? 일단 이제 알고리즘을 짤 수 없는 친구들은 말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구현이 가는 친구는 이제 C나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어떤 랭귀지로 쓰든 C나 파이썬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에서 구현을 해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업 시간에 그 구현한 결과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모레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논해보고 팀 작업을 하기도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총알 펑펑펑 쏘는 걸 했습니다. 펑펑펑 쏘는 걸. 다음 시간에는 만나서 공과 공이 만날 때 어떻게 튕겨나가게 할 것인가, 벽돌 깨기라든지 당구 게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낼게요. 좀 힘들었나? 하여튼 어려운 걸 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수고했습니다.